안녕하세요. 상크리저스입니다. 10월 8일날 공무원 카페에서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쪽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습 관련된 상담인데 제가 한번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20년 구급 경기도지방지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 시작한 지는 3주가량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6월 지방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필수 과목 올인원 강의들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보통 공통 과목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선생님의 학습법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다사학습법을 보셨군요. 혼자 공부하느라 어려움이 많은데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쪽지드립니다. 네, 쪽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초반부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자꾸 공부 방법이 맞나 의심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고 합격을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함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강사로서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해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돌리고 나면은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안 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불안해질까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다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초반에 많이 집중을 못하거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잘하려는 마음은 큰데 막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지금 잘 공부하고 있나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기출까지 여러 해도 돌리면서 어느 정도 기출의 주요 포인트들을 다 잡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고 이제는 단순히 틀렸는데 지금 조금씩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배웠던 내용이었구나. 또 은근히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단계에 왔을 때 과연 우리 수험생들은 집중을 못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집중하게 될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해독을 돌리고 나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우리 보통 존버라고 하죠. 버티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영어가 많이 약하다 보니 현재 프리패스로 기본 강좌 열심히 수강하고 있고 국어도 문법, 한국사도 기본 강좌 수강 중입니다. 영어는 바로 안 되는 걸 알기에 마음이 급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건 잘하셨네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암기 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헤드를 돌리다 보면은 잡힙니다. 근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막 빠르게 본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독해를 빠르게 읽을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국어와 한국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영어 강사지만 지금 국어와 한국사 지금 질문 받았죠. 한번 볼게요. 국어 문법과 한국사 이론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고 그렇죠. 기본서 상당히 양이 많죠. 암기량도 많아서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가다가도 후에 자꾸 지식들이 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죠. 원래 인간은 보통 망각의 동물이라고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이래도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렇죠. 정말 복습 없이 국어 문법과 한국사 기본 이론들을 수강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제 사사학법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의 취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 이제 대형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이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본인 과목에 방대하게 공부를 하게끔 해요. 강사분들이 두 분류 아닐까요? 첫 번째 분류. 강의를 쭉 늘려놓고 다 들으세요. 제 강의를. 그럼 점수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강의를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보세요. 강의는 다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세요. 우리가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거면은 당연히 기본서 여러 해도 봐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뭐 2년 잡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당장 내년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강사분들은 상술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못 하잖아요. 본인의 과목에 대해서 많이 듣게 하잖아요. 그걸 다 한다고 할게요. 무려 5과목이에요. 5과목 강사들이 1년간의 허리를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자도 아니고 재시생도 아니고 기출을 풀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많은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 암기, 복습이 과연 가능할까요? 설령 한다고 해볼게요. 복습을 한다고 해보죠. 그 두꺼운 기본서를 복습까지 한다. 그러면 복습 없이 1회도 돌릴 때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복습을 했다고 치고 중간까지 나왔다 해봅시다. 앞에 있는 내용이 생각날까요? 왜냐면 우리는 한 과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기본서를 꼼꼼히 다 봤다고 할게요. 과연 기출을 풀 때 생각이 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인강을 듣되 필기 위주로만 하세요. 강사분들은 기본서를 볼 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강사분들이 본인 과목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 과목이 다 밀립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각 과목별로 기출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기출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 과목에 20문제를 풀 때 그 두꺼운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저는 많아야 2문제. 근데 기출 벗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과정에 마무리, 필기노트, 압축 강의 정리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뒤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외에도 어차피 기출, 마무리, 모의고사도 워낙 양이 많고 특히 기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본서를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지 않냐. 근데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과목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무려 5과목 공부하는데 전공자도 아닌데. 그러면 못 풀면 풀지 마세요. 인강을 듣고 실제 범위를 보는 겁니다. 기출에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보기양과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포인트 보는 거죠. 시험은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포인트가 반복돼서 나오거나 응용돼서 나오니까요. 거기서 아는 부분은 확실하게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왜? 아는 부분은 삭제해야지 다음 회도 때 모르는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바심이 나가지고 괜히 아는 부분까지 계속 끌고 가잖아요. 같이 보잖아요. 그럼 모르는 부분에 집중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들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특정감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이미 충분히 많이 나와 있다. 그럼 기출을 여러 개도 돌리면서 그 안에서 포인트를 보시고 아는 거는 과감히 삭제, 모르는 건 별표 치고 다음 회도 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 나와 있다. 그러면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세요. 그렇게 기출을 여러 개도 돌리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마무리 과정, 압축 강의, 필기노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마무리 과정이나 필기노트나 같이 보는 거죠. 즉 뒤에 과정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본서부터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고요. 그렇게 해도 수험 기간은 늘어나고요. 자, 그럼 볼게요. 국어의 경우 올인원 양이 너무 방대한데
문법 부분만 수강이 끝나면 문법은 계속 해독하면서 문학, 비문학, 올인원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것인지, 한자나 어휘는 올인원 끝나고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어 강사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생들 배출했던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국어 기본서 볼 때요, 다 듣지 말라고 하고 일단 문법만 인강 들으라고 합니다. 왜? 문법의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자, 사자성어, 그리고 뭐 문학, 비문학을 같이 들어가면 기본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한다면 문법 인강을 완강을 목표로 하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걸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기출에서는 만약 하루에 4시간을 공부한다. 대략 2시간. 이 시간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 비교만 해보세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응용해보세요. 2시간은 문법은 아마 못 풀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풀지 마세요. 문법,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서에서 같은 강사분의 기본서를 인강을 듣고 문법을 기출을 듣는다면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기출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출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 적용하는 연습도 있을 겁니다. 제 시생들은 풀어도 됩니다. 근데 초시생들은 못 풀면 풀지 마시고 인강을 들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시간은 한자랑 사자성어를 여기서 들어갑니다. 제 시생들은 바로 암기도 좋지만 초시생들은 한자 사자성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기출 인강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서 또는 기출에서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서를 본다 할게요. 그러면 한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암기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가끔씩 포기한다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한자를 틀리다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대신에 이선재 선생님 어플 같은 거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밥 먹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생들 많이 보셨거든요. 대신에 사자성어는 암기할 만합니다. 사자성어는 암기를 해주세요. 대신에 1시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 4월과 6월까지 계속 꾸준히 보존되는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처럼. 그래서 꾸준히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독해에 들어갑니다. 문학과 비문학. 참고로 기본서에서는 문학과 비문학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기출에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서에서는 문법만 보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수능 때 문학과 비문학을 잘했던 수험생들은 기본서부터 이제 보면서 독학을 해도 되지만 독학이 힘든 학생들은요, 인강을 보세요. 그래서 주요 작품도 보시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보시고 기본서 끝나면은 이제 기출로 들어가면 되겠죠. 문학과 비문학. 독학을 할 수 있는 분들 독학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인강을 보시면 합니다. 대신에 기출 문법이 2시간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끝나시면은 1시간 줄이세요. 그리고 요 문학과 비문학의 기출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복습해 주세요. 대신에 남은 1시간을 여기다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출 끝나죠. 물론 뭐 고유어나 기타 등등등은 자투리 시간이나 특정 시간에 넣어서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은 다른 과목은 그래도 기출을 여러 개 돌릴 수 있는데 국어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못 돌려요. 하지만 이렇게 보고 나서 마무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강의. 학교생분들은 이 마무리 강의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강사수는 당연한 게 기본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처음 공부 때는 잘 모르지만 이 마무리는 적어도 기본서를 보고 관련된 기출을 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누적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마무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 강의에서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나치판 모의고사나 등등등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무리 교재를 계속 복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학과 비문학이 풀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다른 교재를 봐도 상관없겠죠. 근데 다른 과목도 어차피 하고 국어는 워낙 컨텐츠가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방향 잡고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마무리까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잡혀요. 그 전 단계까지는 잘 안 잡힙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은 꾸준하게 진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조바실 치면 계속 기본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못 돌려요. 잊지 마세요. 이건 객관식 시험이에요.
여러 번 돌리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약간 좀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쪽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글이 너무 길고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쪽지를 읽게 되신다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언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영어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